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후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새 두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에도 물론 어제 전해드렸던 이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긴장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먼저 숫자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0.55% 올랐고요. S&P 500 지수 0.71%, 나스닥 0.95% 상승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무려 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뉴욕 증시 상승을 좀 끌어올린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작스러운 시장의 예상을 깬 감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제유가 관련된 기사 그리고 또 이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지 두 개 기사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제유가 기사 먼저 살펴보시면 이 원유 가격이 점프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위로 올라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발적인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2월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선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2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하루 100만 배럴 추가로 이제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상 그동안 원유 가격 계속해서 부진한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요. 마감 가격을 살펴보시면 WTI는 4.85% 오른 49전, 배럴당 49달러 93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이제 5% 넘게 오르면서 50달러 위로도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4.9% 오르면서 53.60달러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제 보시면 어제부터 계속 오펙 플러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오펙 국가들과 그리고 그 또 다른 동맹국들 사이에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제 오히려 증산 발표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아서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적으로 자발적인 감산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게인 캐피털의 존 킬더프 전략가는 WTI가 처음으로 50달러 위로 올라갔다. 이런 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움직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ather than raising it 이제 증산이 아닌 감산 발표가 나온 것은 깜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마 지금 영국 지역에서 이제 어제 새로운 또 봉쇄 조치 발표됐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펙이 약간 더 우려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20년 48달러 50센트 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20%의 이제 손실을 낸 거죠. 2020년 초까지만 해도 뭐 경제가 다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됐을 때 국제유가는 이제 WTI는 63달러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회의에서 만났을 때는 오히려 감산을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오히려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얘기했었지만 감산 결과가 나온 거다. 그래서 국제유가 올랐고 이제 증시도 함께 좀 올랐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제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 얘기를 함께 살펴보실게요. 이제 보시면은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상원을 누가 이제 장악할 것인지 이번 선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4명의 후보 사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한 명씩 천천히 볼게요. 자, 이제 상원의 이 두 자리 의석을 위해서 상원 결선 투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의 결과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정책을 curb 제한하거나 아니면 expand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네, 벌써 이 300만 명의 투표자들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역대 최대 투표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례 없는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선거 캠페인 지출도 컸다고 해요.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의 상원 결선 투표 같은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원을 누가 더 다수가 되냐 이걸 결정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어드밴티지로 그러니까 이득으로 작용할 것이고 하지만 이제 공화당한테 있어서는 당일 투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현장 투표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이 선거는 사실 이제 대선 때 같이 시작된 건데 과반 획득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결선 투표가 나오는 거라고 얘기 전해드렸고요. 이제 후보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공화당의 데이빗 펄듀 후보가 있고요. 71세라고 하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존 오소프 후보가 있다고 해요.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요 분이 데이빗 펄듀 공화당, 요 분이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라고 하고요. 이제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도전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필름 메이커라는 그런 전 직업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여성분 켈리 래플러 공화당 네, 후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라파엘 원옥 이 흑인 후보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다니던 교회에 지금 목사 출신의 진보 성향 흑인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제도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네, 남은 의석 2개에 따라서 다수당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면 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상원 의장으로 한 표를 행사할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2자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1988년 이후로 사실상 민주당이 이 조지아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공화당이 승리했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좀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오늘 밤이 돼도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측 캠페인의 발언으로 좀 기사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이제 퍼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읽어보시면 This is the last opportunity we'll have to protect everything that we've accomplished in the last 4 years.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뤘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 second thing is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자, Georgia, the whole nation is looking to you to lead us forward. 지금 미국 전체가 이제 조지아가 우리를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이 한 가지 주가 향후 4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 한 세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나오면 또 나오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나왔던 2,000불, 1인당 2,000불씩 제공하는 뭐 그 부양책 있잖아요. CNBC가 또 기사로 이제 $2,000 부양책 운명은 조지아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날 에너지주가 6.9% 급등했고요. 쉐브론이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1.52% 상승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국 백화점들을 다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올해 이제 45개 매장을 폐점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3년간 앞으로 계속해서 매장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발표 이후로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네, 그럼 오늘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먼저 The Seventh Report의 탐 에세이의 이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조지아 상원 결선 투표는 만약에 2명의 이제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하게 된다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이것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bearish game changer, 시장을 약세로 만드는 단기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처음 초기에는 시장의 증시의 역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엘리 인베스트의 린지 벨 수석 이제 투자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좀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 변종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의 이 투표가 상원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통상 이 의회가 반으로 나뉘었을 때 더 좋은 수익률을 내곤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의 상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